해외에서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니까 그냥 말만 그런갑다 하는 게 아니라 수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출액 자체가 비중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전체적인 파이 자체가 거의 30%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속 성장을 하고 있죠. 73% 정도가 내수였고 수출은 26% 비중이었는데 수출이 몇 프로가 됐죠? 60% 비중으로 수출이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내수를 통해서 돈 버는 기업이 아니라 수출 기업이 돼버렸어요. 이거 수출 비중 더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미국이랑 유럽에서 판매되는 게 지금 막 떡상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알고리즘을 탄 건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유입이 되고 많이 찾아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벌써 구독자가 22,000명을 넘어서려고 하고 있는,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신규로 최근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채널을 운영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영상 초반에 꼭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좋은 주식을 알려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올라간다 떨어진다 추천 개념도 아니고요. 좋은 주식을 여러분들이 제가 분석해서 왜 좋은지 알려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이래서 좋은 거구나 이제 인지를 하신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관점도 같이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그 관점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를 하신 상황에서 투자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제가 왜 이 주식을 좋게 보는지 저의 투자 원칙이나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정말 고수 투자자분들이 저보다도 대단한 분들 유튜버 상에서도 많고요. 그리고 증권방송 업계에서도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그냥 은둔 고수분들도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그런 고수분들의 인사이트를 듣고 왜 성공을 하지 못할까? 심지어 그 고수분들이 종목도 찍어주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수익을 보지 못할까? 제가 가만히 많이 생각을 해보면요. 일반적으로 나의 투자 성향이라든지 나의 리스크 성향 자체가 좀 많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단타를 하는데 가치 투자자의 고수와 같이 이제 좀 인사이트를 얻는다? 인사이트는 얻을 수 있겠지만 도움을 받는데 이제 한계가 있어요. 투자 성향이라든지 스타일 자체가 완전히 상이하기 때문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매매 스타일이라든지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일단 차트, 그 다음에 재무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업황을 굉장히 중요시 봅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일단 첫 번째로 차트는 정배열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보고요. 두 번째로 재무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올라가면서 이걸 제가 외형 성장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질적으로 숫자가 많이 찍히는 방향성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질적 성장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마진율이 올라가는 기업을 좀 봐요. 예를 들면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지배주주 순이익률, 그래서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올라가거나 최소한 매출이 올라가는 그 와중에 유지는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재무적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업황은 지금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느냐, 업종으로 따졌을 때 아니면 소수 종목이라고 따졌을 때 그걸 이제 봅니다. 여기에서 저는 테마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시장의 주류, 말 그대로 시장의 큰 돈들이 움직이는 흐름을 주시합니다. 예를 들면 코스피를 움직이는 반도체나 코스닥을 움직이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사이클상으로 항상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경기순환 섹터 종목들, 이런 쪽을 저는 이제 좀 주의 깊게 보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런 섹터들은 좋은 주식을 매수했다는 전제하에 돈이 지금은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이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이나 장기 투자가 가능하지 한국 주식은 장기 투자, 가치 투자 먹히지 않는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그것도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아마 여러분들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종목마다 이 종목은 이래서 이런 부분이 괜찮아 보이고 사실 이거는 특히 더 좋아 보인다 라는 거는 제가 더더욱 왜 더 좋게 보는지도 좀 강조를 많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제가 이제 인생 주식 한 종목을 준비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 큰돈 투자하기엔 좀 부담스럽고 좀 애매한 종목들도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따로 또 멘트를 좀 남기든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 사람은 저런 투자 성향인데 저런 식으로 저 종목을 보는구나, 이 정도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화면 보면서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거기 앞서서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지금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22,000명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응원 댓글, 그 다음에 알람 버튼, 사실 크게 시간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종목을 알려드리고 이런 무료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데 있어서 정말 저는 엄청 큰 힘이 되고 있거든요. 시간 많이 드는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구독과 알람 버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응원 댓글 짧게라도 좋으니까 한 번씩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제 최근 이제 장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까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최근 증시에서 좀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환율이 굉장히 많이 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환율이 안정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1,300원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한 게 불과 뭐 몇 주 전이었는데 다시 1,300원 중후반대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점을 우리가 이제 고려해 봤을 때 이거 이제 환율이 다시 치솟아 오르네? 이거는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좀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결국 이제 좀 깊게 들여다보면 수출 기업들에게 유리해집니다. 고환율로 나아가게 되면요, 달러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출로 돈을 벌어오는 기업들 매출이 굉장히 뻥튀기가 돼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살아남고, 그리고 더불어서 매출이 크게 잡히고 마진율도 크게 잡히겠죠. 특히 미국에서 수출해가지고 성공하는 기업들이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제약바이오로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 중에서도 미국 진출에 성공한 기업을 봐야 된다, 그리고 미국에서 잘 나가는 기업을 봐야 된다, 제가 계속해서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은 결국 이제 또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서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환율이 왜 이렇게 올라갔냐? 또 강달러 기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미국은 지지 않는 해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진짜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원래 달러 인덱스가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쭉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가 다시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에서도 있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강달러 기조가 어찌 됐건 결과론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한국의 국가의 힘이 좀 경제적 가치가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지금으로서는 제가 봤을 땐 강달러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유가가 최근에 10월 초반에 좀 올라갔잖아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었고 뭐 태풍 이슈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 그랬죠? 제가 단기적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역시나 이제 유가가 다시 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호경기로 나아간다라고 하면서 다시 유가가 이제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밀어올리면 그때는 이제 장기적인 유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는데 지금은 아직 그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유가에 연동되는 물가 지표들이 사실상 뭐 그렇게 크게 막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크게 올라갈 만한 일은 딱히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실제로 CPI가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다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또 PPI가 뭐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조금 낮게 나왔다 이러니까 바로 또 이제 안심을 하고,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도 그렇고요. 사실상 지금 뭐 연일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S&P 500도 역대급 신고가, 나스닥도 역대급 신고가, 다우존스도 마찬가지. 뭐 나스닥은 좀 있으면 역대급 신고가 쓰겠네요. S&P 500이나 다우는 이미 썼고, 반도체도 최근에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 여러분들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아채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한국 기업들 중에 미국에서 잘 나가는 기업을 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약바이오에 지금 가장 돈이 많이 쏠리고 있고,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최근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K컬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국뽕이다 얘기하면서 뭐 한국이 뭐 잘 나가는 거에 너무 막 심취한다, 이런 과하게 심취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한국이 잘하고 있고 해외에서 불티나게 잘 나가는 산업이나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뷰티 업종들,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 코스메틱은 진짜 잘 나가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약바이오로서 돈이 몰리고 있는데 화장품은 지금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거나 예전만큼의 파급력은 없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제약바이오에도 수혜를 받으면서 동시에 이제 뷰티, 여기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수출까지 잘 나가고 있고, 미국에서 지금 매달 지금 역대급 수출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유럽까지 지금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에서 지금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고 성장이 가속화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완전 지금 뭐라 해야 될까, 블루칩이에요, 블루칩. 마치 지금 그 주식장인 채널처럼 떡상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TNL이라는 기업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리겠지만 TNL이라는 기업은 제가 이미 1월 9일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제가 1월 9일에 소개해드리고 나서 이 종목 주가는 이미 제가 소개시켜드렸을 때 주가가 45,000원 근처였는데 72,000원까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제가 다시 설명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도 매수해봄직한 매우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뭐 1월달에 매수하신 분들은 당연하게도 어떻겠습니까?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만약에 매수한다라고 하면 솔직히 과감하게 이제 베팅한다라기보단 소액으로 좀 베팅을 하고 75,000 아래에서는 6만원 선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열어두고 분할 매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 6만원이 이제 직전 고점 라인 때거든요. 제가 이 종목을 처음에 소개시켜 드릴 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인데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보통 이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저항을 맞고 있던 이 특정 매물대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그 가격대가 바닥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고 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도만에 돌파가 나왔어요. 마치 아래로 꺾이는 것 같다라고도 이제 표현이 됐지만 캔들 몸통 기준으로는 여전히 6만원으로 받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6만원 지지라인을 확인시켜주면서 72,000원 가격대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이 이제 앞으로도 더 올라간다, 뭐 73,000원, 4,000원 뚫고 8만원 위로도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제가 이제 차트적으로도 이제 돌파한 지 얼마 안 된 자리라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다, 상승은. 그러면 이제 그 기반은 역시 재무에서 찾아야 되겠는데요.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모두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만 하더라도 매출이 300억이 나오던 기업인데요. 올해는 1,700억 가까이 나올 걸로 예상되고 내후년엔 2,500억을 넘어설 걸로 예상됩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70억대가 나오던 기업인데 작년엔 270억대, 영업이익은 300억대, 올해 500억대, 순이익 400억대, 내후년엔 영업이익 800억대, 순이익은 700억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이제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를 이제 따져가면서 좀 안정적인 기업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15% 아래의 부채 비율은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15% 아래의 부채 비율은요, 무차익 구조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서 부채가 없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부채가 없는 상태를 운영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엄청난 고속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부채 비율은 10%도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엔 10%도 안 됐고 올해 12%, 내후년에도 이제 10% 아래로 떨어질 걸로 예상돼요. 15% 아래만 돼도 거의 뭐 부채 없다고 보셔도 무방한 정도 수준입니다. 영업이익률은 제가 이제 이런 주식을 사야 돈 번다라고 하면서 얼마 전에 영상 하나 올려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진율 기준으로 제가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웃돈 주고 사가는 이익률 기반으로 탑10 주식을 꼽아드렸는데 거기에 포함됐던 종목입니다. TNL은. 그 중에서도 지금 사도 손색이 없겠다, 너무 좋다 판단이 들어서 또 한번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올해는 이미 영업이익률은 30%대 넘어갈 걸로 기대되고요. 이제 21년도에 30%대를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률이 27%대, 그리고 내후년에 32%대, 27%대가 유지될 걸로 예상돼요. 외형 확장이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주목해 볼 점이 뭐냐면요. 이게 23년, 뭐 22년, 21년 이때 한번 마진율이 최고치를 찍었잖아요. 근데 마진율이 재작년이랑 작년에 줄었어요, 점점. 그러다 보니까 22년, 23년 고점 돌파를 못했습니다. 저점은 올리지만. 이때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다 신고가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자꾸 매물대를 못 뚫었다? 마진율이 떨어져서 그래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매출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순이익도 늘어나는데 왜 주가는 매물대 돌파를 못하지? 심지어 저평가되어 있는데, 그런 종목은 보통 마진율이 떨어지고 있거나 마진율이 너무 낮게 나오는 종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마진율 체크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 꼭 보시라는 거. 근데 올해 마진율 최고치 찍었던 이 수치, 21년도 마진율 고점을 뚫어주는 자리가 올해다. 그러니까 올해가 굉장히 유의미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뚫은 겁니다. 외형 확장에다 질적 성장까지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이제 외형 확장에다 질적 성장 올라간 거를 끌고 가버리니까 주가가 그냥 모멘텀 타고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더 날아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점이 하나 들거든요. 도대체 뭐 하는 기업이지?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보통 이렇게 마진율이 30%대 넘어가고 마진율까지 올라가고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까지 올라가는 이런 거의 부채 비율도 15% 아래로 떨어져 있는, 거의 재무로 봤을 때 완벽에 가까운 이런 종목, 심지어 차트도 뭐 너무 좋고 이런 종목들은 보통 저평가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걸 제가 발굴했습니다, 여러분들. 저평가되어 있어요. PER이 내후년에는 8배 아래로 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이런 기업이 존재한단 말이야. 거의 웬만하면 없거든요. 보통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와, 이렇게 다 좋은데 왜 저평가돼 있지? 분명 뭔가 안 좋은 게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없어요. 네, 그게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너무 괜찮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도대체 얘가 뭐 하는 기업이길래 그러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일단 분류는 제약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제약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좀 의료 뷰티에 가깝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업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뭐 하는 기업인지, 뭘 팔아서 그렇게 돈을 벌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TNL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본 투자자분들이 이해하기에, 투자를 공부하기에 굉장히 쉬운 종목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제 소비재나 뭐 소매 판매 이런 쪽이 굉장히 좀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뚜기, 뭐 라면 팔고 뭐 이런 거, 식자재 팔고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비슷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제품으로 돈을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보시게 되면 매출 구성이 창상치료제가 거의 85%에 가까운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형외과용 고정제, 기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쳤을 때 거기에 이제 도움을 주는 제품들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불티나게 팔려나가는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창상치료제라는 게 도대체 뭔지도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야, 창상치료제가? 정형외과용 고정제? 뭐 알듯 말듯 합니다.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출 비중에 아까 85% 가까이 차지하고 있었던 이 상처치료제, 창상치료제는요, 우리가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놀이터에서 뛰어놀다가 넘어지면 무릎이 까지잖아요. 그럼 거기 마데카솔 발라지고 밴드 붙여주죠. 그런 밴드 파는 데입니다. 폼 이런 거, 무릎 까졌을 때 붙여주고 이런 거, 하이드로겔, 실리콘, 알지네이트, 하이드로콜로이드, 이런 것들을 파는 기업이에요. 이게 매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한 10%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골절 치료용 고정제. 우리가 이제 넘어지거나 이랬을 때 팔이 부러졌다 그러면 깁스 같은 거 하고 그러죠. 그럼 이제 부목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팔에다 대주잖아요. 움직이지 말라고 단단한 걸로 대주잖아요, 밑에다가. 그런 거를 이제 판매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기타 다른 것들도 판매하는데 이건 매출 비중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사실상 제일 많이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는 거는 밴드 붙이는 거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니 상처 났을 때 그냥 무릎 까지면 붙이는 밴드 같은 거, 그게 수출로 불티나게 팔려나갈 그게 건덕지가 있나? 같이 보겠습니다. 하이드로콜로이드 주요 제품들을 보시게 되면 하이드로콜로이드라든지 폼, 이거 뭐 무릎 까지면 많이 붙여보셨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피부에 수분도 공급하고 이런 겁니다. 뭐 외상이 나오면은 실리콘 이런 것들도 나오는 거고요. 뭐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건 이 하이드로콜로이드입니다. 이걸 이제 왜 주목해야 되냐면은, 하이드로콜로이드가 이제 어디서 쓰이는 거냐면요, 삼출액이 적은 상처, 다시 말해서 상처가 막 우리가 되게 엄청 깊은 상처도 있고 이렇게 조그맣게 상처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상처에 쓰는 게 하이드로콜로이드예요. 폼 같은 경우에는 뭐 화상을 입었다든지 외과적 상처라든지 욕창이라든지 조금 상처 부위가 클 때 있죠. 그때 쓰는 겁니다. 하이드로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상에 좀 주력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리콘은 흉터 관리를 위해서 세척 후에 이제 재사용 가능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알지네이트는 지혈을 한다던가 피가 계속 나오니까 삼출액이 많은 상처가 좀 크다, 그럴 때 이제 쓰는 제품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좀 작은 상처에 쓰이는 요 하이드로콜로이드를 주목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상처 부위가 크거나 막 화상이나 막 외과적 상처 이런 데에 쓰이는 게 좀 더 전문적일 것 같고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왜 쬐끄만한 상처에 쓰이는 이게 이제 주목받고 있냐?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뭐 피부과에서도요, 뭐 마데카솔만 잘 발라도 뭐 피부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상 원래는 여드름 치료가 아닌데요, 피부의 이 재생을 돕기 위해서 약국에서 판매하는 그런 재생 제품들이 엄청나게 피부에 좋다, 그런 식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하이드로콜로이드 제품을 이용해서 만든 게 뭐냐면 바로 여드름 패치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여드름 패치제가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티나게 팔려나고 있고 미국, 유로랑 특히 미국에서 달러를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이 여드름 패치제가요. 우리나라의 이제 문화, 뷰티 산업이 엄청나게 확장이 되고 있는데 이 여드름 패치제까지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금 주요 고객사가 히어로라는 기업이거든요. 잘 기억해 두세요. 미국의 히어로라는 기업을 통해서 유통을 하고 있고요. 마이티 패치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트러블 케어, 여드름 중심 패치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드름이 나면 여기다가 뭐 여드름 패치제라고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흉이 안 진다는 거예요. 재생도 엄청 빨리 되고. 그러니까 이게 요즘 또 현대인들은 피부 질환이 많잖아요. 트러블도 잘 나고. 왜냐면 또 기름진 거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인이 돼서도 원래는 우리 어렸을 때만 많이 나던 거였는데 굉장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드름이 성인 돼서도 많이 나고 있고, 저도 지금 뭐 여드름 좀 나고 잘 먹어가지고 그런 건지. 올타뷰티에서 지금 이 검색한 마이티 패치가 종류도 지금 한 8종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아마존에서도 지속적으로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이미 미국에서는요, 여러분들 슈퍼볼이라고 미식 축구 경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의 한일 월드컵 수준의 엄청난 스포츠 경기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축구, 농구까진 껴줘야 되겠다. 축구, 농구, 야구 이런 것들도 물론 유명하지만 미국에서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시청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슈퍼볼입니다. 전 세계에서 광고 효과가 1등이라고 꼽히는 게 바로 슈퍼볼 경기예요. 미식 축구. 거기에 광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이 지금 광고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슈퍼볼 광고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지금 홍보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점은 뭐냐면요. 이미 C&D라는 그룹에서 저 히어로라는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그 TNL의 여드름 패치제를 거기서 유통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 C&D에서 이번에 컨퍼런스 콜 얘기를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제 히어로를 통해서 40개국에다가 무려 40개 국가에다가 2024년도에 런칭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0개국으로 확장한다? 물론 거기에 바로 TNL의 여드름 패치제가 확장된다 이렇게 확정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대부분, 그리고 매우 높은 확률로 확장 속도가 매우 빨라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마이크로니들이라고 조그만한 돌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드름 패치제 보면 TNL의 저 마이티 패치 보면은. 그럼 그 마이크로니들이라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이제 여드름 패치제를 만든 건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뭐까지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대마용으로 패치를 내놓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대마 합법화, 의료용 대마 이런 관련주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합법화가 미국에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개발하고 있는 단계고요. 슬로베니아 법인을 한 100억 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공장을 내년부터 이제 돌리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마 추출물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드는 기업이 있어요. 파마앰프디오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랑 이제 협력해서 의료용 대마 패치를 만들고 의료용 대마 연고도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의약품 분야로 완전히 나아갈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27년도까지 결국 대마용 패치제 그리고 연고까지 기대감이 저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런 모멘텀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수분제, 지금 이 드레싱제 시장 전망도 전반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 우리가 이제 피부 재생을 돕는 이런 드레싱제들, 그리고 붙이는 밴드 같은 것들, 요거의 이제 성장도 꾸준하게 이제 올라오고 있는 와중에 말씀드렸듯이 이 여드름 패치제가 수출해서 잘 나가고 있다. 해외에서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니까 그냥 말만 그런갑다 하는 게 아니라 수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상처 치료제랑 수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상처 치료제 이제 그 매출액 자체가, 비중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전체적인 파이 자체가 거의 30%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엄청난 고속 성장을 하고 있죠. 상처 치료제 부문 매출은요 40%대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내수에서만 발생하고 있던 이 여드름 패치제 이런 쪽이 73% 정도가 내수였고 수출은 26% 비중이었는데 수출이 몇 프로가 됐죠? 60% 비중으로 수출이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내수를 통해서 돈 버는 기업이 아니라 수출 기업이 돼버렸어요. 이거 수출 비중 더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미국이랑 유럽에서 판매되는 게 지금 막 떡상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게 엄청나게 이제 제도권에 올라오게 되면 수출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90%까지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국내 진출은 사실상 어느 정도 다 됐고, 저는 국내에서는 이미 국내 트러블 케어 패치 시장은 1위를 찍었어요. 용도별 다양한 제품을 공급해서 뭐 다양성을 확보한다 측면이지, 여기에선 더 이상 저는 성장할 만한 모멘텀은 딱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근데 어디서 나오고 있다? 2018년도에 진출했는데 2020년부터 매출이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0년도부터 한국 문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전파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여러분들 식당도요, 무슨 한국 포차 스타일로 하는 게 막 영국, 미국 이런 데서 되게 잘 나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국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나가는 건 잘 나간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화 자체로도 그렇고 미국에서는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아까 수출 비중이 26%인가 해서 60%로 뛴 거 보셨죠? 거의 더블 이상 뛰었습니다, 수출 비중이. 그리고 유럽에 이제 막 진출하고 있어요. 유럽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점유율을 늘려나가면 매출 캐파가 얼마나 커지겠냐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이 수출 비중 중에서 북미 시장이 거의 80%, 아마존 1등 찍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아까 전에 히어로 유통사라고 말씀드렸죠. 그 C&D가 그 히어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아시아가 한 5% 정도, 유럽이 한 15% 정도 되는데 여기가 지금 성장 잠재력이 꽤 큽니다. 유럽이 이제 막 진출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북미 시장도 매출 비중이 지금 80%다 뿐이지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절대적인 수치로 따졌을 때. 그래서 지금 분기별 수주잔고 추이를 보시게 되면요, 꾸준하게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해외 수주잔고가 국내 수주잔고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같이 환율이 고환율인 상황에서는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상당히 높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창상피복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수출 데이터도 전국으로 따졌을 때도 마찬가지, 경기도 안성공장으로 따졌을 때도 지금 급격하게 2020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유의미한 지금 수치가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의 신고가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티 패치, 우리 TNL의 여드름 패치제 유통사인 히어로, 아크네 트리트먼트 미국 시장 점유율이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히어로 유통 지점수 자체도 압도적으로 지금 많은 이 뉴트로지나 이걸 이제 기반으로 좀 봐야 되는데, 이 증감률 자체가 히어로가 가장 높다라는 거를 우리가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미 고점 찍은 곳이고, 그래서 히어로의 이제 본격적인 유통 창구 확장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유통 창구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가정 안에 얼마나 이제 침투율이 높냐, 여드름 치료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히어로의 침투율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마이크로니들 패치, 여드름 패치제의 매출 추이랑 전망이 올해까지는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25년도까지도 지속적인 전망이다. 근데 이제 이 성장이 25년도에서 그칠 거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더 올라갈 거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해서 화장품 브랜드 일루미에를 이제 런칭했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부수적 효과, 그리고 외형 확장 효과까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홈뷰티 디바이스, 요새 뷰티 쪽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붙이는, 우리가 이제 LED 마스크 같은 거 막 사다가 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얼굴 곡선 따라서 붙여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흡수율 자체가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고려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상 이제 제약 바이오신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좀 임상이라든지 이렇게 좀 기대가 되는 종목들도 물론 있겠지만, 의료 뷰티 쪽에 있어서, 그리고 여드름 패치제로 인해서 우리가 VT라든지 실리콘2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다면 TNL이 그 후발주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청난 마진율에 낮은 부채 비율, 그리고 늘어나고 있는 외형 확장, 거의 3박자가 모두 맞아떨어지고 있고 산업 생태계 자체도 너무 매력적이라고 보여져요. 사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던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냥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찍으라 말씀드렸는데, 오늘만 해도 4% 넘게 급등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찍으신 분들 얼마나 수익 나고 있는 겁니까? SK바이오팜, 이하동문 오늘 또 신고가 썼고요. 그리고 위고비가 10월 15일자로 이제 진출할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고비 진출하면 제가 이제 그 톡신 시장, 리프팅 시장이 올라갈 것이다 하면서 휴재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신고가 썼습니다. 파마리서치 신고가 썼고요. 그리고 대장주들은 지금 찍긴 부담스러워도 올라갈 것이다. 유한양행 신고가, 리가캠 신고가, 알테오젠 뭐 신고가 계속 고가놀이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리가캠이 부담스러우면 ABL 바이오 찍으면 된다. ABL 바이오 신고가 랠리 계속해서 이제 좀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제가 TNL을 소개해드렸지만 매수 타점을 주면서 이거 지금 바로 급등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TNL이 인생 주식 주인공이지만 미리 약간 프리뷰 개념으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매수 타점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크래프톤이랑 W게임즈입니다. 제가 크래프톤이랑 W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그 웃돈 주고 사가는 주식 이익률 탑 10 거기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W게임즈가 오늘 또 신고가를 썼거든요. 매물대를 뚫어줬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지금이 사실상 추세 매매하시는 분들에게는 타점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조만간 따로 분석을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W게임즈 여러분들 미리 좀 알고 계시라.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늘어나고 있고 부채 비율 10%도 안 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크래프톤은 제가 이미 3월 18일 날 소개해드렸는데 그때 소개해드리고 나서 제가 23만원 정도에 소개해드렸는데 이미 34만원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아직 매물대 돌파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싶지만 이미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성장하고 있고 부채 비율 15% 근처고 그 다음에 마진율은 40%대입니다. 사실상 크래프톤이 대장이라고 보셔야 돼요. 크래프톤이 대장이고 W게임즈가 부대장주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영상에서도 게임주 말씀드리면서 뭐 넥슨이나 뭐 NC소프트, 넷마블 원래 기존 전통 대장주들 있잖아요. 3N이라고도 부르고 이런 거 제가 지금 별로 매력도가 없다 말씀드렸죠. 지금은 W게임즈랑 크래프톤 보셔야 돼요. 얘네가 이제 대장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W게임즈랑 크래프톤을 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얘네들이 지금 게임주가 이 두 개 종목이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 이거 좀 매수대기 하거나 소액이라도 조금 진입을 살짝 해야 되지 않나. 타점을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TNL을 소개해드리기 위한 영상이었는데 지금 W게임즈랑 크래프톤이 심상치 않아서 미리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분석 영상 준비하는 와중에 날아가 버리면 어떡해요?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알고 계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투자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기술적으로 타점이 벌써 지금 와버렸다는 거 이거를 좀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TNL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잘 눈여겨보시면은 충분히 수익이 이제 앞으로 날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러분들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요. 좋아요와 응원 댓글, 구독, 알람 버튼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을 제공해 드리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